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전문가님이 강의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더블탑과 또 더블바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있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이제 차트적인 매매 기법과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이제 시황적인,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선상에서 활용했을 때 매우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이제 매매 기법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융 위기에 가깝거나 금융 위기를 대표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랑 더불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 사태가 있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100%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금융위기의 순환적인 모습을 두 가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라고 한다면 어땠나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보니까 이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돈을 찍어내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활발하게 끌어올렸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제 버블이 낄 수밖에 없어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투자자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낮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평상시에 눈여겨보지 않던 자동차나 부동산도 투자 자산에서도 쉽게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거를 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도 다시 금리 인상을 취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러면서 러시아 사태를 보더라도 러시아 사태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 수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러시아 사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금융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쉽게 말해서 거품이다. 이 거품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또 이제 우리 기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대표적이 되겠는데, 금융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기 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1995년도부터 2000년도에 이미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닷컴 버블은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관련 분야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작년같이 NFT에 연관됐다, NFT 뭐 이제 현재 협업을 맺었다, NFT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면 주식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가고 NFT 같은 경우에도 그 섹터들도 갑자기 엄청난 큰 상승세를 보였던 것만큼 그만큼 이제 버블이 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먼저 이제 급상승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버블이 꼈으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행위를 진행할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양적 긴축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풀어놨던 돈을. 네네. 네, 저희 코인가드님께 여쭤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갈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좀 부작용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연준은 이제 금리를 좀 이렇게 내리는 좀 그런 상황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 있고 양적 완화가 될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지수를 높일 수 있겠다. 쉽게 대출이 되고 저금리로 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에 있어서 월마트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 홈플러스 같은 이런 이제 대형마트에 이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위축이 아니라 소비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돈이 활발하게 굴러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시아가 아닌 이제 은행에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현재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수출을 그러니까 무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그만큼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중국과 대표적으로 일본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돈을 가져간 만큼 활발하게 다시 시장에 뿌려야지 다 같이 경제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있게 돈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저축이 아니라 돈을 잘된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소비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해내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 미국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돈은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금융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은행이 있고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자, 은행 입장에서 취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은행도 가만히 돈을 내비두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진행하죠. 투자를 진행하고 반대로 기업이 필요하면 대출도 진행해 줍니다. 만약에 은행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은행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을 가만히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어찌됐든 은행에서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익권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실을 입겠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도 해줄 수 있겠고 돈도 찍어내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출하고 기업이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떨어져 그럼 쉽게 다시 기업에게 더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기업이 결과적으로 뭐 상폐가 됐다, 몰락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일반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위에가 프라임 그리고 밑에가 서브프라임이고 가운데는 이제 A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데 가장 밑에 그러니까 가장 하단부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신용 등급이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장 많이 저렴한 금리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저렴한 금리를 이제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부동산의 투기성이 과열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자산이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밑에 있는 등급자들에게도 쉽게 말해 정확한 이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구조가 없었어요. 얘네들이 돈을 갚냐 안 갚냐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갚는 와중에 이자 받죠. 이자 받고 그로 인해서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손해볼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 은행 입장에서 단순하게 이자만 받고 있자니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목돈은 한 번에 나갔는데 손해는 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대출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했는데 이 부동산 대출 받은 이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업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파생 상품이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엄청난 버블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 하나 삐끗하는 순간 연쇄적으로 다 터져버린다. 실질적인 가치는 1억인데 파생 상품에 의해서 이게 100억의 가치까지도 불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이제 돈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돈을 다시 쥐어지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물론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줬지만 거기서 정부 정책에서 도움을 줬을 때 받지 못한 기업이 바로 서브프라임이다.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설명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차트 기법을 설명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쉽게 더블 탑 패턴 그리고 더블 바텀 패턴입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이 꼭 똑같지 않더라도 이 고점이 맞아 그러니까 똑같거나 혹은 그 상단치에 같이 부응한 수준으로 올랐다가 여기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 전환되는 패턴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더블 바텀 설명을 들어본다면 이제 상승 전환형 패턴의 일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꼭 똑같지 않더라도 이 부근치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가장 정확한 건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상승 전환형 패턴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실질적인 차트를 설명 들어볼 건데 아무래도 이제 더블 바텀이 됐건 이제 더블 탑 패턴이 됐건 두 가지 다 제 기준에서는 일봉보다는 주봉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15분봉, 분봉선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을 할 때는 기존의 차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알트가 됐건 물론 이제 BTC 마켓 아까 같이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장 때 그리고 하락장 때 그리고 횡보장 때 특히 횡보장에서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선상에서 15분봉 그리고 이제 주봉, 일봉 선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블 탑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맞아 떨어지고 나서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락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장 정확한 건 여기서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매물대를 보는 것이 가장 같은 포인트인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디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혹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디까지 기다려 봐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매수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최저점의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여기서 조정세 나는 이거 조정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양보 나오니까 조정세가 나오고 다시 큰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다가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본절 혹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기점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더블 탑 패턴을 이용을 하면서 여기 선상 뚫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까지 요소를 따져본다면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블 탑 패턴 이후에 더블 바텀 패턴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것도 반대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바닥선 부근을 2번 테스트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이 되다가 결과적으로 상승 지금 여기 그림이 잘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정세 있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요. 여기 바닥에서 매수 진행했다라고 쳐볼게요. 처음 이제 바닥 부분도 확인도 안 됐는데 운 좋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승을 할 때 기다리고 고점을 막 상승장이라고 생각해서 고점을 기다리다가 조정해 주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해서 별로 수익을 못 얻거나 혹은 기다렸다가 이제 본절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두 번 안정세 있게 안전하게 투기성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서 2번 정도 바닥 테스트 해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등세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물론 여기서 더욱더 안전하게 뭐다? 매물대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여기보다 더 큰 매물대가 동반된다. 그리고 이제 하방세가 나올 때 매물대도 저조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낼 가능성이 매우 다 크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충분히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다. 거기다 아까 뭘 말씀드렸죠? 더블탑 패턴. 여기 더블탑 패턴이까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뚫어줬다라는 거는 엄청난 고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탑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트리플 바텀이 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똑같습니다. 3번 진행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더블탑 패턴 위에가 고점을 넘어서 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락 전환이 된 건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세 있게 여기서 매수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진행하면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고점을 넘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페이크성으로서 만약에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고 현저히 적다라고 한다면 반등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이 매매 기법만 이용하면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트리플 바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 진행이 됐죠. 이건 더욱더 안정세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에요. 여기서 진행을 해다가 여기서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세 번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이 수행해낼 가능성이 크겠구나. 우리가 안정세 있게 고점을 처음에는 여기 선상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트리플 탑 패턴까지 이용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뚫어줬다? 그럼 큰 상승 나올 확률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법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안정세 있게 여기서 매수 진행해서 여기서 이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고 또 여기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본다면 이 이상의 고점 수익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 기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점에서 비트코인이 찐반등인가요? 혹은 더욱더 하락이 올 건가요? 제가 물린 종목은 도대체 언제 상승이 올까요? 3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3개월 전에 진행을 했건 혹은 3주 전에 진행을 했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 30%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2달 전에, 한 달 전에 진행하신 분들도 마이너스 50%는 다반수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면서 제 주변에서 마이너스 80%인데도 손절치고 지금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의 그릇에서 넘쳐나는 자금 운용하실 확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만의 매매 틀, 확실한 지표가 없으신 분들, 이 두 분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시는데 그릇도 넘쳐나고 매매 틀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장 떠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무능과 무지에서 벗어나셔서 자신의 자금을 지켜낼 수 있는 확실한 지표를 삼으시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 관점에 뛰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 코인 종목도 같이 가져왔으니까 일단 오후 1시 반에 이제 50분 선상 뒤에 방송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비트필승님이 더블탑과 또 더블바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또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주제 단타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에서 관망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비트필승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